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정말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그 금리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지난달 25일에 한국은행이 그 통화 신용정책 운용 방향을 보고하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보면 이제 내수 부진도 심하고 수출 둔화도 심하고 그다음에 내란 쇼크 때문에 경제 심리도 저하된 상태에다가 이런 그 관세 위협도 있기 때문에 성장의 하방 요인이 크다. 그래서 이제 내수 진작이나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제 환율 문제입니다. 방금도 얘기를 드렸지만 환율의 변동성이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이 금리인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은데 우리가 금리를 내리게 되면 양국 간의 금리 차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자본출 우려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2월에 연준 FOMC에서 점도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미국이 금리를 2번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최소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맞추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 3차례의 금리 인하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임 실장님은 한국은행 금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 지난해에 그 2번 금리 인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한국은행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금리가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았던 이유가 사실은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물가가 2%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요. 또 이제 그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책임감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긍정적 요인이 이 두 가지가 되고요. 반면에 지금 저 가계부채라든가 이제 금융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게 그 가계 중심으로 해서 또 기업과 뭘 포함해서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폐업도 증가하고 기업이 또 이제 그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 민간에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내리더라도 뭐 이게 불필요하게 그 이 뭐 자금 뭐 대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자제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해 봤을 때도 아마 이 금리를 내렸을 때의 어떤 부담이 조금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기간 내에 짧은 기간 내에 0.25%포인트 정도를 더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기, 내적인 측면, 외적인 측면 다 짚어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 위기가 이런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영역도 안전한 영역이 없고 계속 체질 개선해야 되고 주력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두 분께 마무리하기 전에 체질 개선, 주력 경제를 위한 우리 주력 산업의 체질 개선 문제를 짧게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주력 산업인 그런 뭐 철강,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중국의 추월을 당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위험이 있었을 때 물론 철강이나 조선이나 이런 쪽에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때문에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아나 화장품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국의 급성장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신흥국 특히나 이제 동남아시아의 이 신흥시장 수출을 좀 우리가 두들겨 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혁신 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개선, 그다음에 인재 확보, 그다음에 첨단 산업 육성, 그다음에 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그다음에 외교 통상 정책을 좀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 모두가 또 기업이 힘을 합쳐서 이러한 상황을 잘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지금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그 베트남이라든가 아세안으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가격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기술 집약적인 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같은 이런 부분들도 그 우리가 실제로 이제 외국인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나라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면 되죠. 우리 기술을 이렇게 전파하는 역할을 했던 그 중국이 갑자기 이게 우리하고의 어떤 경쟁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술 집약적인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이 가격 경쟁과 더불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현재로서는 뭐 오도 갈 데 없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무역을 하는데 우리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저기 EU 그리고 베트남 특히 이제 아세안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사실은 우리가 매번 하는 얘기 답은 안 나오지만 혁신입니다. 혁신과 R&D 투자 그러면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굉장히 지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국가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아마 이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그 시장이 어느 정도 다변화가 됐습니다만은 아세안부터 시작해서 남미 심지어는 아프리카 국가까지 ODA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가 잘 살도록 만들어 놓고 다시 우리 제품을 수출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좀 폭넓은 정책을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의 저성장의 그 길을 한국이 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길을 따라가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부분에서 또 사회적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일본하고 다른 부분들은 앞전에 있다 경험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고 우리의 그 기초 체력이 이제 과거에 일본과의 어느 정도 다른 점도 있다. 뭐 이런 판단을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산업 구조 고도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여기에 정부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민간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활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 활력을 제고를 해야 된다 하는데 또 공통적인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 문제인데 이 저출생 문제 그리고 이 저출생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생산 가능 인구부터 시작해서 경제를 뒷받침시켜줄 여러 가지 요인들을 굉장히 크게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걸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지역 균형 발전과 더불어서 이 국가 경제가 어느 정도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 성장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행의 최근의 잠재 성장률 전망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잠재 성장률이 향후 5년 동안 1.8%, 그다음에 2030년에는 1% 초중반, 그다음에 2040년에는 0.6%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제고시킬 수 있는 노력, 다시 말해서 이제 총 요소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혁신적인 R&D 투자와 기술 발전을 통해서 기술의 진보를 촉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잠재 GDP가 굉장히 하향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 고령자에 대한 경제 참여를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인데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빨리 만들어서 이것을 구축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한국 경제 체질 개선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5년 경제 상황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보는 시간 오늘 토크원에서 마련했습니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박승준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